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한현성은 진수지를 잊지 못해 마당집을 찾아왔는데 진수지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여 네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며 네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내 오피스텔로 돌아오기 싫으면 진수지의 이름으로 개인 병원을 내자며 진수지가 마음을 돌리기만을 간절히 바랬지만 진수지는 지금 나는 너무 편하고 좋은데 다 끝난 우리 사이에 왜 이러냐며 화만 낼 뿐이었습니다. 한현성은 진수지에게 도대체 마당집을 고집하는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거냐며 의심의 눈초리로 물었고 진수지는 채우리를 좋아한다고 말해버려 한현성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한현성은 자꾸만 집착하는 자신을 떼어놓으려고 진수지가 없는 핑계를 만들어낸 거라 생각하여 내가 미워서 일부러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며 진수지의 말을 부정했지만 진수지는 그동안 마당집에서 살면서 매일 눈뜨기도 싫고 밥 먹기도 싫고 아무하고도 만나기 싫고 그냥 딱 죽고만 싶었던 자신이 겨우 다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서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나마 자신을 배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채우리에 대한 마음이 처음엔 잠시 의지하는 마음 이상도 이하도 아닌 줄 알았지만 지내면 지낼수록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진수지는 한현성에게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들어가 버렸고 한현성은 허탈하고 비참한 마음에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두 사람의 모습을 귀가하던 채우리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채우리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진수지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았지만 자신이 전에 말한 것처럼 진수지가 마당집을 안식처로 삼고 고통 속에서 보호해주는 안전지대로 여기고 있다는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한현성은 괴로운 마음을 혼자 이겨내지 못하여 술을 사들고 진나영을 찾아가 진수지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직장남자 동료 집에 그동안 살더니 그새 그 남자에게 마음이 가버렸다면서 자신의 마음을 더는 받아주지 않았고 더 비참한 건 자신이 보기에도 그 남자 동료를 진짜 사랑하는 게 느껴졌다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였고 진나영은 자꾸 술로 마음을 달래려는 한현성을 억지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 같이 운동을 하였습니다. 땀이 날 때까지 달린 한현성은 그제야 막힌 속이 풀어졌고 30년째 소리 없는 전쟁 중인 부모님 밑에서 자신은 고통에 대해 단련이 되기는커녕 더욱 나약한 사람이 되었다고 털어놓으며 진나영에게는 참 내면이 튼튼한 사람 같다며 부러움을 표현했고 진나영은 한현성도 약한 사람이 아니라며 위로를 하여 한현성의 호감을 샀습니다. 사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멘탈이 물에 젖은 휴지 쪼가리 같은 사람이 진나영인데 진수지가 잘나가는 것을 눈꼽만큼도 고운 눈으로 바라본 적이 없이 시기하고 질투를 느껴 온갖 모략질로 진수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진나영은 지금은 한현성의 고민을 뭐든 해결해줄 수 있을 것처럼 만능절친 행세를 하고 있고 한진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김마리에게도 접근을 하여 한현성의 집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진나영의 의도를 모르는 김마리는 진나영에게 고마움을 느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지만 진나영은 세상 순진하고 착한 사람 코스프레로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보답하실 필요 없다며 김마리의 답례를 사양하였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자신의 신상 정보가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진나영은 한현성에게나 김마리에게 이름을 숨기고 접근하고 있는 중인데 진나영이 진수지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한현성의 가족들 중 한진태가 가장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현성이 아침을 챙겨준 것도 그렇고 한진태는 아들의 옆집에 살고 있는 여자의 존재가 수상하다 생각하여 한현성에게 경계할 것을 부탁하지만 한현성은 지금 유일하게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는 진나영을 쉽게 모른 척 할 수 없을 정도로 친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현성이 진수지에게 마음을 거절당하고 돌아간 뒤 채우리는 진수지의 해들 병원 복귀를 위해 더욱 힘을 쓰게 되었는데요. 손수, 정신과 의사를 신규 채용하는 병원의 리스트를 뽑아와 진수지에게 페이 닥터를 제안하였고 진수지는 내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나 용기가 나지 않는데 진수지의 소명이 희망적인 결과를 낳고 자신이 상담해준 환자의 가족이 행복을 찾게 되어 그 소식을 채우리에게 전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채우리는 한현성이 찾아와 진수지를 돌려보내라는 말을 하고 진수지가 채우리 때문에 자신에게 모질게 대한다며 솔직히 채우리도 진수지를 좋아하니까 자신의 부탁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며 언성을 높이자 집착과 사랑을 구분도 못하는 한현성에게 진수지에 대한 마음은 내가 알아서 고백을 하겠다고 말한 뒤 잔뜩 긴장이 된 마음 상태였기 때문에 진수지가 만나자는 전화에 달려나가
해맑게 자신을 바라보는 진수지의 볼에서 민들레 홀씨를 살며시 떼어주며 내가 진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진짜 고백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자 고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삶의 희망을 붙들려고 사는 진수지의 모습이 민들레 홀씨 그 자체였는데요. 채우리는 더 이상 진수지에 대한 마음을 숨기지 않겠다고 작정한 상태였고 더욱이 한현성으로부터 진수지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진수지도 채우리에 대한 마음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두 사람의 꽁냥거리는 일상을 자주 보게 될 텐데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한현성은 더욱 열폭하게 되고 그 에너지가 엉뚱한 진나영에게로 흘러가 한현성은 판단력을 잃어버린 채 진나영의 속임수에 무방비로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진나영의 덫에 걸려들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남편 한진태를 단속하기에 머리가 아픈 김마리는 휴가를 내어 낚시를 갔다던 사람이 최선영이 봉사를 다니는 보육원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평일 저녁에도 툭하면 마당 집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가고 이제는 최선영이 겨우 한 달에 한 번 들르는 보육원을 어떻게 날짜 맞춰서 한진태가 왔나 싶은 생각에 이건 우연이 아니라 두 사람이 사전 약속하여 만나기로 했음이 틀림없다 생각하였고 집으로 돌아온 한진태를 붙잡고 최선영에게 도대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고 김마리는 따졌고 한진태는 대답할 가치를 못 느껴 짐을 싸 당분간 호텔에서 지내겠다며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김마리는 한진태의 과거 잘못으로 인해 한진태에게 복수하기 위해 30년간 이혼 서류를 품고 있으면서도 해들 병원 운영 때문에 쉽게 한진태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한진태가 제발로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을 떠나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 아무리 한진태에게 눈꽃만큼의 부부이정은 없어도 이제 와서 한진태가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는 건 도저히 못 봐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김마리는 속으로 내가 이제껏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당신을 억지로 참아가며 우리 집안을 위해 부부 행세를 해왔는데 그깟 식당 아줌마 하나에 홀려서 병원장까지 그만두고 나 몰래 밖에서 둘이 만나? 하며 분노와 질투심이 생기는데 솔직히 두 사람이 이혼을 하면 당장 심리적으로 버티기 힘든 건 오히려 김마리 쪽이라 한진택에 나가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김마리는 한진태가 마당집을 제 집 드나들듯이 하면서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이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어 참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결국 약을 먹어 자살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젠가 김마리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한진태는 김마리가 죽은 줄 알고 놀라워하였지만 김마리는 애써 냉담한 척하였는데 속으로는 한진태 이 사람은 내가 죽겠다고 하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사람이다라고 자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진태를 최선영으로부터 떼어놓고 집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김마리는 최후의 방법을 쓰겠지만 김마리가 자신을 오해하는 것이 더 싫은 한진태는 김마리가 억지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최선영에게 말번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최선영 역시 너무나 힘들어하는 한진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기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게 될 것 같습니다. 김마리는 50화에서 한현성에게 한진태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고 말하며 아무래도 이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하지만 한현성은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구냐며 물었고 김마리는 한진태가 자주 다니는 마당집 주인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현성은 아버지가 다니는 단골 식당 사장님 아들이 채울이라고 들었던 적이 있는 터라 아들은 자신의 여친을 빼앗아가고 그 엄마라는 사람은 아버지를 빼앗아가는 거냐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한진태가 만약 마당집 여자 사장이랑 결혼을 하게 된다면 채울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건데 엄마 김마리의 가슴에 못을 박고 나까지 버리고 아버지가 다른 살림을 차리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짐을 싸들고 나왔지만 그래도 혼자 있는 김마리가 걱정이 된 한진태는 한현성의 오피스텔로 찾아가 한현성에게 집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하려고 하지만 한현성은 한진태가 집을 나온 것에 화가 나 아버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며 아버지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줄 아시냐며 정말 다른 여자가 생겨서 이혼하시려는 거냐며 따집니다. 그러자 한진태는 네가 엄마한테서 무슨 소리를 어떻게 듣고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엄마가 말한 건 사실이 아니야. 나는 30년간 해들 병원을 국내 최고의 병원으로 키우기 위해 일해왔지만 네 엄마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너도 알잖냐. 네 엄마랑 나는 그냥 쇼윈도 부부인 거. 그리고 현성이 너 그거 아니? 네 엄마가 30년 동안 이혼 서류를 가지고 있었고 매번 그걸 무기로 나를 숨막히게 했다.
네 엄마가 나를 그렇게 싫어하니 이제 편하게 내가 떠나주겠다는데 이제는 또 이혼 못하겠다고 없는 해괴망측한 소리까지 해가며 나를 못살게 구는데 너까지 나를 못 믿고 이런 식이냐? 한진태의 말을 들은 한현성은 자신 또한 여자 때문에 얼마나 방황하고 망가질 수 있는지 겪어보았기에 자신에게는 솔직한 엄마가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고 아버지 한진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마당집 여자에게 빠져서 집까지 나온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한진태는 한현성에게 지금 내 엄마가 많이 힘들 테니 제발 집으로 들어가라 부탁을 하지만 한현성은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요. 한진태는 너야말로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진수지는 소송도 취하되었고 해들 병원에 복귀할 날도 머지 않았는데 네가 정 그렇게 진수지를 못 잊겠으면 앞으로 나는 상관하지 않을 테니 네 뜻대로 하라고 하지만 한진태는 진수지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진태는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누군데 그러는 거냐? 진수지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은 아닌데 하며 한현성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한현성은 진수지가 좋아하는 사람은 동료 의사 채울이라고 말하자 한진태는 놀라고 맙니다. 마당집 최선영이 채울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역시 그래서 채울이가 진수지의 소명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새로운 정신과 의사 채용을 반대하며 진수지의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둔 것이구나 하며 상황이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한진태는 자신이 최선영을 아직 여자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김마리가 쓸데없이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수지가 채울이를 만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속으로는 차라리 잘 되었다 생각하고 진수지의 부모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절대 사돈 맺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이참에 한현성이 깨끗이 진수지를 포기하고 새 출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진태는 한현성에게 진수지 선생이 잠적을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만. 너도 더 이상 진수지에게 매달리지 말고 방황할 필요 없다. 네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격이 맞는 혼처 자리가 줄을 섰는데 네 맘먹기에 달렸다. 그러자 한현성은 저는 언제고 수지가 돌아오기만 기다릴 거예요 라며 말합니다. 하지만 한진태는 좀 전에 폭도에서 한현성과 진나영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을 떠올리며 이 음식들 아까 그 여자가 가져다 준 거냐? 그 여자 이름이 뭐냐? 하고 물었고 한현성은 이름은 모른다고 말하자 한진태는 한현성을 한심해하며 이름을 몰라? 요즘 젊은이들은 참 편하구나. 너야말로 아무하고나 만나고 다니지 마라. 혼자 사는 여자 이름도 모르고 밥을 같이 먹고 내 눈에는 썩 좋아 보이지가 않는구나. 적당히 거리를 둬라 하며 진나영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한편 진수지는 채울이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고백을 듣고 서로의 마음이 확인이 되어 마당집에서 매일 꽁냥꽁냥거리는 태여. 진수지는 출근하는 채울이의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며 오늘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굿데이 하세요 하며 웃음을 지었고 채울이는 마치 두 사람이 신혼부부라도 된 것 같은 달달함에 어쩔 줄 몰라 진수지의 손길이 설레고 심장이 쿵닥쿵닥 뜁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본 강정수는 저것들이 뭔 일이래. 웃지 출근하는 사람을 붙들고 먼 서사가 저리도 긴감. 아주 날쌔겠구만. 채울이 언능 출근하녀? 하며 두 사람을 놀래켰고 진수지는 화들짝 놀랍니다. 최선영은 이번에 채울이가 진수지의 소명에 힘이 많이 돼줘서 진수지가 고마워서 할 말이 많아진 것 같다며 두 사람을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는데 채두리는 밥상 앞에서 반찬도 챙겨주고 세수할 때 수건을 들고 서로 기다려주는 두 사람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져 뭐지? 두 사람 설마 썸? 하며 몰래 키득키득 웃습니다. 진수지는 채울이가 챙겨준 자료를 보며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일할 꿈을 꾸게 되는데요. 진수지는 동료들이 너무 고마워서 다시 애들 병원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디 있다가 이제 왔냐며 윤가림과 모영수 등 동료들은 반가워하고 진수지가 돌아온 기념으로 채울이 집에서 회식을 하자고 분위기를 띄웁니다. 채울이는 절대 우리 집에선 안 된다고 반항을 하고 모영수는 그래 드럽고 치사하다. 너는 다 좋은데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게 문제야. 채울이 선생 집에서 회식하는 게 그렇게 싫으냐며 웃고 넘어갑니다. 모든 일이 착착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진수지의 마음엔 아직도 불편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장윤자가 마당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린 일이었습니다. 장윤자는 한현성이 알려준 대로 마당집을 찾아와 키워준 은혜도 모른다며 너 때문에 진나영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진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며 난리를 피웠고
다음엔 진장수랑 같이 오겠다며 벼르고 떠났었는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한현성을 사위로 만들기 위해선 성질을 좀 죽이고 진수지를 살갑게 대해야겠다는 생각에 진수지에게 사과를 하러 혼자 다시 찾아오는데요. 대문 앞을 기웃거리며 진수지를 부르려고 수지야 수지야 부르고 있는데 진수지는 안 나오고 한진태가 나옵니다. 한진태는 이제 갈 데도 없어 최선영의 집에 와 점심을 먹고 가려던 참이었는데 한진태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장윤자는 사돈이 이 시간에 왜 저기서 나와? 하며 담장 뒤로 가서 숨어서 지켜보았고 한진태는 최선영의 배웅을 받으며 마당집을 떠났습니다. 최선영의 뒷모습만 본 장윤자는 뭐야? 사돈이 바람이라도 피는 건가? 저 여자는 누구야? 저 여자가 수지 남자 동료 의사 엄마야 뭐야? 이게 웬일이래 하며 놀라워했고 집으로 달려가 진장수에게 자기가 본 것을 털어놓습니다. 아무래도 사돈 양반이 바람난 것 같다고 이런 말하기는 뭐하지만 바람하면 내가 전문인데 딱 보니 눈빛이 서로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았다고 말하지만 진장수는 당신이 왜 사돈 미행을 하고 다니냐며 한 소리를 했고 장윤자는 미행이 아니라 우리 수지 하다가 말을 멈추는데요. 여기까지가 수지 맞은 우리 50화 예상 스토리와 결말입니다. 50화에서 김마리는 한진태에 대한 의심이 깊어져 한현성에게 아버지가 바람을 핀다고 얘기하게 되고 한진태는 오히려 김마리를 걱정해 한현성에게 집으로 들어가라고 부탁을 하며 이름도 출신도 모르는 이웃집 여자를 경계하라고 합니다. 진수지는 채우리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채우리가 다시 병원 일을 해보라는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진수지를 만나 한바탕 싸웠던 장윤자는 진수지의 마음을 돌리려 다시 찾아가서 뜻밖에도 한진태를 보게 되어 한진태가 바람이 났다고 진장수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뉴스에서는 김마리의 자살 시도 사건이 보도되고 해들병원과 해들재단에 심각한 이변이 생길 것 같다며 현재 병원장 부부는 별거 상태로 지내왔음을 알립니다. 그러자 장윤자는 내가 뭘 했냐며 팥가사돈이 바람났으니까 저렇게 된 거라며 큰소리칩니다. 사실 최선영은 김마리의 이복 언니로 김마리의 아버지의 첫사랑이 낳은 딸이었습니다. 김마리는 최선영이 누군지 알게 되어 자신의 언니와 바람이 난 한진태를 용서할 수가 없어 자살쇼를 벌인 것입니다. 한진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선영에게로 가려 한다는 생각에 김마리 역시 나도 하나쯤 내려놔야 한진태가 돌아올 것 같다고 판단하여 뉴스에 떠들썩해질 것을 감수하고 자살쇼를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